영국 항공모함 매물 나온다. KF-21 내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영국 방위산업 구출 한국이 영국 항공모함을 보유하기로 결정. 한국형 전투기 KF-21을 항공모함용으로 독자 개발할 수 있다는 방위사업청 연구 용역 결과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국방부가 이 전투기를 실을 항모로 기존의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가 어떨지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는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월 마무리된 방사청 연구 용역 결과 10년 6개월 동안 1조 8천억 원을 투입하면 항공모함 함재기용 KF-21 네이비를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차 연구가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에 중점을 뒀다면 2차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한 번 더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방사청 연구 용역을 토대로 국내 개발 함재기, 즉 KF-21 네이비 탑재에 따른 항모 설계 및 건조 정책 연구에 착수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정책연구는 이달부터 12월까지 항모 개발 기간과 비용, 전력화 시기를 도출하고 부족한 기술의 확보, 방안을 탐색할 계획입니다. KF-21 네이비는 수직 이착륙이 아니라 짧은 활주로에서 주행에 이륙하는 방식이어서 중형 항모 이상에만 실을 수 있습니다. 즉 국방부 정책연구는 중항모 건조 가능성을 타진하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경항모 사업이 약 10년, 2조 5천억 원 소요되는데 반의 중항모의 사업비와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국방부 정책연구의 핵심입니다. 현대중공업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3만 톤급 경항모에서 5천 톤 내외 규모를 더 키워 KF-21 네이비를 탑재해도 사업 기간과 비용에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연말 정책연구 결과를 보고 경항모 사업을 중항모 사업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워싱턴 톡 일본 군사 강국과 기정사실, 한국 기지. 전투기 출격지로 사용될 수도. 미국의 동북아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으로 일본의 군사력과 전략적 위상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영내 안보 위협 고조로 미일 양국이 진정한 의미의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유사시 일부 주한미군 역량은 일본으로 이전될 수 있으며 한국 기지를 전투기 출격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6일 버 워싱턴 톡에 출연한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일본 석자와 마이클 오웬넌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함지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면서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 미사일들의 고체 연료화, 탄도 조종화, 핵무기화를 실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 발표가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북한의 이번 주장을 어느 정도 신뢰하시나요? 그들은 확실히 역량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들의 역량을 과장한 사례는 예로부터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학습을 통해 역량을 개선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북한 ICBM 전력의 성장과 역량, 단거리 미사일의 개발, 모든 범위의 역량을 보면 알 수 있죠. 진전이 있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2006년 제가 도쿄에 있을 때 북한은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몇 주 동안 발사대에 있었어요. 마침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발사 몇 초 만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화성 18형 미사일이나 다른 역량들을 고려해보면
분명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반도에서의 억지력은 여전히 강력하고 이런 북한의 역량들은 북한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한 신형 미사일은 로켓에서 분리된 뒤에 활공하며 상하로 기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북한이 이런 역량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북한이 실제로 그런 역량을 갖췄다면 주한미군과 한국군 방공망에 구멍이 뚫리는 걸까요? 존스톤 석좌의 설명은 매우 탁월했는데요. 북한이 과장하고 있을 수 있지만 틀림없이 개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점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북한은 로켓 기술 측면에서 확실히 뛰어납니다. 전반적으로 그만한 규모와 기술 수준을 가진 국가에 기대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3가지 핵심 기술이나 3단계 역량으로 분류하는데요. 제 생각엔 북한은 이 중 일부분에서 진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우선 극초음속 문제인데요. 극초음속은 단순히 매우 빠르다는 뜻입니다. 음속의 5배인 중거리나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정의상 극초음속입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요즘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는 건 하강 과정에서 기동할 수 있는 종류의 극초음속 무기인데 요격 미사일을 피할 정도로 비행 궤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동은 아주 어렵진 않지만 쉽지도 않습니다. 고속으로 비행하면서 비행 날개를 펼치면 날개가 날아가 버리거나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상당한 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조차 아직까지 극초음속 미사일을 열심히 개발 중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매우 어려운 기술이에요. 우리는 군사 연구와 개발, 시험과 평가에 한해 1,500억 달러를 지출합니다. 북한이 아직까지 하지 못한 3번째는 변칙 기동을 하며 목표물까지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극초음속은 우선 빨리 가는 걸 의미하는데 북한도 할 수 있어요. 2번째로 극초음속은 예측 가능한 비행 궤도에서 벗어나는 걸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 방어가 더 어려워지죠. 북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3번째는 특정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원하는 곳까지 변칙 기동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2020년대 들어서까지 미국에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북한은 아직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단지 제 추측일 뿐입니다. 러시아 킨잘 미사일조차도 그런 기동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했죠. 맞아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북한은 KN-23, KN-24 등 단거리 미사일과 화성 18형 등 ICBM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북한은 고체 연료화와 변칙 기동에서 일부 진전을 이룬 반면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선 상대적으로 정체돼 왔었는데요. 북한이 이제 고체 연료 중거리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고 주장하죠. 영내 미군과 국가들에 대한 위협 수준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또 북한의 이 중거리 미사일이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룬 단거리 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과 결합해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네. 확실히 우려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오앤넌 연구원의 말처럼 실제 역량을 갖추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건 틀림없어요. 만약 실제로 북한이 그런 역량을 갖춘다면 괌은 물론 하와이까지 더 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억지력 문제로 돌아가서
이런 북한의 역량이 한반도와 영내에서 억지력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따져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실질적이고 상당한 타격 역량을 전진 배치하고 있고 최근 B-52 전략 폭격기의 비행은 미국 전략 자산이 전 세계에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국도 상당한 미사일 전력을 갖추고 있고 일본은 현재 장거리 타격 시스템을 확보하는 중이죠. 영내에 강력한 억지력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종류의 역량을 계속 개발해도 말이죠. 그래서 미한일 3국 관계 심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것이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 확산에 대한 억지력의 토대이며 우리가 하나가 돼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억지력은 북한 미사일이 낙하한 후에나 작동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그 전에 작동하나요? 미사일에 타격당한 뒤라면 억지력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일단 그들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미국과 동맹이 대응해야죠. 그리고 미 행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매우 분명하게 밝혔어요.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에 대한 핵무기 사용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거라고 말이죠. 이는 강력한 표현이에요. 북한의 이런 노력에도 한반도에 대한 억지력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걸 확실히 인식시키는 거죠. 북한의 어떤 무기 사용이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북한의 무기 사용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뜻 아닌지요? 제 말은 미국 행정부가 매우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건데요.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의 핵 공격 결정을 하면 엄청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겁니다.